한국 여름은 사우나 속에서 사는 것 같다. 이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그냥 웃었습니다. 체감온도 43도의 서울 한복판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복날에는 끓는 삼계탕 앞에 줄이 늘어섭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 집을 두고 일부러 80도 찜질방을 선택합니다.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행동들입니다. 사실 한국에는 430년 전부터 이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단순히 덥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습도입니다. 한국 여름 습도는 70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기온이 35도일 때 습도가 80%면 몸이 느끼는 더위는 43에서 45도까지 치솟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사막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땀이 흘러도 증발하지 못하고 피부에 그대로 머무는 탓입니다. 그런데 이 더위 속에서 한국인들이 향하는 곳은 의외의 장소입니다. 가마 온도가 50도에서 80도에 이르는 찜질방입니다. 한 외국인 여행자는 폭염에 사우나로 걸어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바깥이 43도인데 더 뜨거운 곳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왜 더위 속에서 더 뜨거운 곳을 찾느냐는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오래된 원리가 있습니다. 이열치열, 뜨거운 것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동의보감은 여름에 몸속이 오히려 차가워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운으로 속을 데우는 것이 더위를 다스리는 길이라 여겼습니다. 고온에 몸을 데운 뒤 냉탕으로 식히면 혈액순환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묘한 것은 에어컨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집을 두고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단순한 이유는 전기요금입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에는 많이 쓸수록 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누진제가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1시간 더 켜는 것이 요금 구간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인프라는 갖췄지만 마음 놓고 쓰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기요금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이 논리는 식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복날이면 인삼과 닭과 찹쌀을 끓인 삼계탕 앞에 줄이 늘어섭니다. 업계 추산으로 복날 하루 소비되는 닭만 약 8천만 마리입니다. 뜨거운 것을 먹고 땀을 흘리면 그 땀이 증발하며 체온을 끌어내립니다. 펄펄 끓는 국물을 비운 뒤 오히려 몸이 시원해졌다는 외국인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손에는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것으로 속을 달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것으로 몸을 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끌리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다만 숫자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한국 성인은 1년에 커피를 405잔 마십니다. 세계 평균 152잔에 약 2.7배입니다. 1인당 소비 세계 2위입니다. 아메리카노 주문 10잔 중 8잔 이상이 아이스입니다. 이 비율은 겨울에도 절반 이상을 유지합니다. 뜨거운 삼계탕으로 속을 데우고 차가운 커피로 겉을 식히는 이중 냉각 전략인 셈입니다. 여름엔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기고 추운 겨울엔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외칩니다. 세계인이 보기엔 왜? 라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차가움을 향한 집착은 조선의 얼음창고, 섭빙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연 3,500억에서 4천억 원 규모의 빙수 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빙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수십 가지의 빙수가 가게의 메뉴로 구성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빙수 시장이 한국식 빙수를 따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이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더위를 피할 장소를 전국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전국에 약 6만 8천 곳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에 공식 집계한 숫자입니다. 이 쉼터들은 안전 디딤돌이라는 정부 앱에 모두 표시됩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켜면 가장 가까운 시원한 곳이 바로 뜹니다. 한 여행 블로거는 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라가 에어컨 있는 장소를 지도에 일일이 표시해준다는 사실이 낯설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미국에도 냉각센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접근성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쉼터는 관공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편의점은 55,927개입니다. 가맹거래진흥원의 2025년 통계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무엇을 사지 않아도 들어가 냉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횡단보도 앞에 그늘 차양막을 설치하는 아이디어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나오는 부스를 설치하여 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전 세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연일 어메이징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SNS에 올리고 이게 진짜 있는 모습이냐를 두고 AI로 만든 것 아니냐는 논쟁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99.9% 이상에서 냉방 장치가 가동된다고 하니 외국인들이 못 믿을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 안의 사정도 세계의 관점과 다릅니다.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약 98%입니다. 같은 시기 영국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은 5%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과거에 이미 한 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유럽을 덮친 폭염은 7만에서 7만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숫자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여름철에 한 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더 많은 전기를 써도 요금 구간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상한을 넓힙니다. 더위 앞에서 에어컨을 켜기 두려워하지 않도록 국가가 요금표를 다시 짠 것입니다. 한국인이 더위와 싸운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594년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적었습니다. 더위가 쇠라도 녹일 것 같다. 그리고 조선의 왕은 더위가 극심한 날이면 갇혀있던 죄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람이 더위로 상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평균 최고 기온은 30.7도로 역대 1위였습니다. 2026년에는 5월 15일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관측사상 가장 이른 첫 폭염 사망이었습니다. 미래는 더 무겁습니다.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내뿜으면 한 해 폭염 일수는 현재 8.8일에서 79.5일로 늘어납니다. 약 9배입니다. 한국이 더워지는 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입니다. 그래도 한국은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더위를 피하지 않고 다스려온 430년의 지혜가 전국 6만 8천 곳의 무더위 쉼터 속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으로 걸어 들어가던 장면이나 복날의 삼계탕 한 그릇이나 아니면 얼음 가득한 커피 한 잔까지 외국인 눈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이 풍경들은 사실 430년을 이어온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사우나 속에서 사는 것 같다던 그 여름을 한국은 이렇게 견뎌왔습니다. 폭염 앞에서 가장 한국다웠던 장면이 어디였는지 각자의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을 다른 시선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